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원달러 1200원 넘으면 나라 망한다 뉴스 나오고 난리였는데 이젠 1400원이 그냥 숨쉬듯이 당연해졌어요.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상황인지 감이 안 오시나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단단한 땅이 아니라 녹아내리는 빙하위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환율 오르면 수출 기업들 돈 많이 버니까 주식 오르겠네? 혹은 난 해외여행 안 가니까 상관없으라고요. 와, 진짜 이렇게 순진할 수가. 이건 마치 집에 불이 났는데 난 안방에 있으니까 거실 불은 상관없어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환율이 치솟는다는 건 대한민국이라는 주식회사의 가치가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원화 가치가 매일매일 삭제되고 있다고요. 제가 장담하는데 정부는 계속 기초체력은 튼튼하다, 일시적이다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1997년 IMF 직전에도 똑같이 말했어요. 우리 경제 문제 없다고 하다가 하루아침에 나라 곳간 비어버렸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때랑 묘하게 겹쳐 보이지 않으세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짐 싸서 조용히 떠나고 있는데 우리 개미들만 삼성전자 쌀 때 죽자면서 원화 자산에 올인하고 있는 꼴이라니깐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고 에이 설마 하고 넘기신다면 여러분은 앉은 자리에서 자산의 상당 부분을 도둑맞게 될 겁니다.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훔쳐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장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확 줄어드는 마법을 보게 될 거라니까요. 수입 물가 폭등에서 치킨 한 마리에 4만원, 휘발유 2,000원 시대가 고착화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세금이고 여러분은 지금 그 세금 폭탄을 맞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환율 전망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돈 원화 유통기한이 다 되어간다는 불편한 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난리통에 살아남으려면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달러라는 방공으로 어떻게 숨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생존 매뉴얼을 드릴 겁니다. 1,400원대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세요. 자, 이제 진짜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 다 집어치우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환율이 뭐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돈 원화 인기도 테스트예요. 학교에서 인기 투표한다고 쳐봐요. 미국이라는 킹카 친구가 있는데 전 세계 애들이 걔랑 친해지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반면에 한국이라는 친구는 예전엔 공부도 잘하고 매력 있었는데 요새 좀 기운도 없고 집안 사정도 안 좋아 보여요. 그럼 애들이 누구한테 줄을 서겠어요? 당연히 미국이죠. 사람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고 줄을 서니까 달러 값은 천정부지로 솟고 원화는 헐값이 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있어 보이게 말하면 원화 가치 하락인 거죠. 예전엔 1달러라는 킹카랑 밥 한 끼 먹으려면 1200원만 주면 됐는데 이젠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줘도 싫어, 나 바빠 하면서 튕기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야 우리 친했잖아 해도 소용없어요. 냉정한 비즈니스 세계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환율 방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정부가 가진 비상금을 털어서 억지로 환율을 낮추는 거예요. 마치 댐에 물이 넘치려고 하니까 양동이로 물을 퍼내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지금 2026년 상황이 어떠냐?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는데 양동이 구멍이 났네? 물을 퍼내도 수위가 안 낮아지는 겁니다. 정부가 괜찮아 관리 가능해라고 하지만 댐에 금이 가는 소리가 쩍쩍 들리는 거죠. 2,400원이라는 숫자가 왜 무섭냐면요. 심리적 마지노선이라서 그래요. 다이어트 할 때도 몸무게 앞자리가 바뀌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먹게 되잖아요. 환율도 똑같아요. 한번 뚫리고 거기서 안 내려오면 사람들은 아 이제 이게 정상이구나 하고 포기해버려요. 이걸 경제 용어로 뉴노멀이라고 하는데 말이 좋아 뉴노멀이지 사실상 가난해진 게 일상이 됐다는 뜻입니다. 보통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 좋다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1달러 팔아서 더 많은 원화를 받으니까요. 근데 이건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 기업들도 원자재를 해외에서 달러 주고 사오거든요. 밀가루, 석유, 부품 다 비싸게 사와야 하는데 환율 올라서 이득 보는 것보다 원가 올라서 손해보는 게 더 커져버린 상황인 거죠. 상처뿐인 영광도 아니고 그냥 상처만 남는 겁니다. 게다가 외국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한국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 때문에 앉아서 손해를 봐요.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환율이 너무 오르면 달러로 바꿀 땐 내 돈이 뭉텅이로 삭제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은 ATM기다 하면서 돈 빼가는 겁니다. 국장이 박스권에 갇힌 이유? 기업 실적 탓도 있지만 이 환율 리스크가 진짜 큽니다. 결국 지금 환율이 높은 건 일시적인 감기가 아니라 만성질환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기초 체력이 바닥났다는 증거라고요. 여러분 몸 아프면 열나잖아요. 환율은 국가 경제 체온계예요. 지금 고환율을 가리키고 있다는 건 한국 경제가 지금 심각한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열제를 먹어야 하는데 빚쟁이들 죽을까봐 약도 못 쓰고 끙끙 앓고 있는 형국이죠. 환율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적표이자 건강검진 결과라는 거. 근데 성적표가 왜 이렇게 개판이 됐는지 그 뒤에 숨겨진 더 무서운 세 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들으시면 아마 당장 은행 어플 켜서 환전하고 싶어지실걸요? 트리플 위기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펀더멘털의 붕괴입니다. 쉽게 말해 돈 벌어오는 가장이 힘을 잃었어요. 대한민국은 그동안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이 4대 천왕이 달러를 쓸어 담아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반도체 하나 간신히 버티고 있고 나머지는 중국한테 다 따라잡혔거나 아예 먹혔습니다. 석유화학? 중국의 공장 미친듯이 지어서 이제 걔네가 수출해요. 우리 물건 안 사준다고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과거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수출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경쟁력이 없어서 수출이 안 돼가 된 겁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되지만 경쟁력 잃은 건 회복이 불가능해요. 중국이 기술력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우리 주력 상품들이 가성비에서 밀려버린 거죠. 달러를 벌어와야 환율이 안정이 되는데 달러 파이프라인이 하나둘씩 끊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환율 폭등의 고속도로를 깐 주범입니다. 두 번째 원인,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금리 딜레마입니다.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못 내려요.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돈 풀고 관세 때리니까 인플레이션 다시 온다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미국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떠 있는데 한국은행은 어때요? 금리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려요. 왜?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 때문에요. 금리 조금만 올려도 영끌 쪽들 다 죽어나고 부동산 PF 터지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 돈은 똑똑해서 이자 많이 주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미국 은행이 한국보다 이자를 훨씬 더 쳐주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예금하시겠어요? 당연히 달러로 바꿔서 미국 가죠. 이게 바로 자본 유출입니다. 외국인들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한 한국 부자들도 이미 달러 예금으로 갈아타서 이자 노래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만 멍하니 원화 들고 앉아있는 거죠. 세 번째 결정타, 바로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2026년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이 뭐예요? 미국 우선주의 포편 관세잖아요. 한국한테 너네 미국 덕분에 돈 벌었지? 관세 더 내나 하고 삥 뜯는 형국이에요. 관세 맞으면 우리 수출 기업들 이익 줄어들고 그만큼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가 또 줄어듭니다. 이건 그냥 악재가 아니라 재앙 수준의 허들입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정책은 달러 강세를 부추겨요. 감세하고 돈 풀면 물가 오르니까 금리 올려야 하잖아요. 그럼 달러가 더 비싸지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새우 등 터지는 거고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한국 정부가 구두 개입으로 환율 주시하고 있다고 말해봤자 씨알도 안 먹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악재, 펀더멘털 붕괴, 금리차, 트럼프 관세가 동시에 터지는 걸 퍼펙트 스톰이라고 합니다. 지금 환율 1,450원이 고점이 아니라 이제 막 폭풍 후에 초입에 들어선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사석에서는 야, 이거 1,600원도 열어놔야 해라고 수군대는 거 뉴스에는 안 나오죠? 그들은 이미 알고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서민들만 나라가 지켜주겠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의 해외 투자 자산입니다. 국민연금 보세요. 국내 주식 비중 줄이고 해외 주식 늘리고 있죠? 서학개미들도 다 미국 주식하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 달러를 사서 나가는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달러를 벌어오는 건 줄어든다는 겁니다. 수급 불균형이 구조적으로 굳어졌어요. 예전에는 환율 오르면 수출기업이 달러 팔아서 환율 낮췄는데 이젠 그 메커니즘이 고장났다고요. 자, 상황이 이런데도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원화만 쓸 거야 하시는 분들. 그건 애국이 아니라 자산 박살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구매력이 전 세계 기준으로 반토막 나고 있는 거예요. 해외 직구 가격 오르고 아이폰 가격 오르고 결국 모든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가만히 있어도 가난해지는 마법.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세금입니다. 정부가 세금 안 걷어도 환율이 여러분 지갑을 털어가고 있다니까요. 이 파트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금의 고환율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국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생긴 만성질환이라는 겁니다. 약 먹고 한숨 자면 낫는 게 아니에요. 체질 개선이 필요한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병이 꽤 오래 갈 거라는 전제하에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점쳐봅시다. 소름 돋게 똑같거든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1997년 IMF 외환위기 기억나시나요? 그때도 정부는 펀더멘털 튼튼하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신문 사설에서는 과소비하지 말자며 국민 탓을 했고요. 하지만 뒤로는 외환 보유고 텅텅 비어가고 있었죠. 지금 2026년 분위기가 그때랑 너무 비슷해요. 부동산 불패 신화 믿고 빚내서 집 사고 정부 말만 믿고 있다가 뒤통수 맞기 딱 좋은 타이밍이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건 대중의 안일함입니다. 심리학 용어로 정상화 편향이라고 하죠. 재난이 닥쳐도 에이 별일 없겠지라며 뇌가 공포를 회피하는 본능이에요. 타이타닉호 침몰할 때도 사람들은 구명정 안 타고 식당에서 바이올린 연주 들었다잖아요. 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곧 내려가겠지 하고 아무 좋지 않지 않은 여러분이 바로 그 타이타닉 승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보세요. 키코 사태 기억하시나요? 환율 안 오를 거라고 믿고 패팅했던 중소기업들 줄도 사냈잖아요. 그때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환율 안정될 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경제 위기는 항상 설마하는 곳에서 터집니다. 모두가 안전하다고 믿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딱 그래요. 설마 서울 집값이 떨어지겠어? 환율 폭등하면 금리 올라가고 그럼 부동산부터 박살납니다. 또 하나의 평행이론, 바로 엔화의 몰락입니다. 일본 보세요. 엔저가 수출에 도움된다고 방치하다가 어떻게 됐나요? 수입 물가 폭등해서 서민들 삶 팍팍해지고 일본인들이 해외여행 못 가는 나라가 됐잖아요. 한국도 지금 소리 없는 일본화가 진행 중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린 점점 가난해지는 건데 숫자로 된 월급은 그대로니까 체감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냄비 속 개구리처럼 서서 익어가고 있는 거죠. 군중 심리의 무서운 점은 다 같이 죽으면 덜 억울하다는 심리예요. 옆집 철수도 뒷집 영희도 다 원화 들고 있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 근데 부자들은 안 그래요. 그들은 조용히 노화의 방주를 준비합니다. 이미 강남 부자들은 달러 예금 비중을 엄청나게 늘려놨어요. 위기가 터지면 버스는 떠나고 없는데 그때 가서 발 동동 구를 겁니까? 30년 전 IMF 때는 우리가 몰라서 당했다 쳐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정보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당하면 그건 지능 문제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해요. 무역수지 적자 누적, 한미금리 역전 장기화, 중국의 추격. 이 모든 데이터가 원화 탈출해. 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귀를 막고 있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제 인정하세요. 과거의 영광은 끝났습니다. 이런 말하면 꼭 야, 너 매국 노냐? 원화 응원해야지. 하는 분들 계세요. 자본주의의 국적이 어딨습니까? 내 가족 지키는 게 애국이죠. 내가 거지가 돼서 국가에 손 벌리는 게 더 민폐 아니에요? 냉철해지세요. 투자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심리를 배제하고 팩트만 봐야 살 수 있어요. 공포에 질려 패닉셀링 하라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리스크를 분산하라는 겁니다. 과거 위기 때마다 큰 돈을 번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설마할 때 혹시나를 대비한 사람들이에요. 1997년에 달러 가지고 있던 사람들 하루아침에 자산이 2배가 됐습니다. 지금 환율에서 더 안 오를 것 같으세요? 세상에 절대는 없습니다. 안전벨트는 사고 나기 전에 매는 거지 사고 나는 순간에 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이 바로 안전벨트 멜 마지막 타이밍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손실 회피 편향이 있어서 지금 달러 샀다가 환율 떨어져서 손해볼까봐 못 사요. 지금은 너무 비싸 떨어지면 사야지 하죠. 근데 안 떨어지면요? 영영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 환율이 천장을 뚫으면 아 그때라도 살 걸 하고 후회하죠. 이게 개미들의 영원한 굴레입니다. 파닥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게 아니라 지금은 생존을 위해 허리에서라도 사야 할 때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997년의 그림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 모든 시그널이 2026년 대한민국을 가리키고 있어요. 군중심리에 휩쓸려 멍하니 있지 마세요. 남들이 안 할 때 움직여야 기회가 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벌어질 구체적인 시나리오 3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잠이 확 깨실 겁니다. 자,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A는 미소 개구리입니다. 이게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환율이 급등하지는 않지만 높은 수준에 갇혀서 서서히 경제가 말라 죽는 그림이에요. 수입 물가는 계속 높고 내수는 죽고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고.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위기라는 느낌 없이 서서히 가난해져서 반항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마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한국 버전이 시작되는 거죠.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여러분의 월급은 사실상 매년 삭감되는 효과가 납니다. 명목 임금은 올라도 물가가 더 오르니까요. 점심값 2만원 시대가 오고 커피 한 잔에 8,000원이 기본이 됩니다. 자산 가격은요? 부동산은 거래 실종되고 주식은 영원히 박스권. 희망 고문만 당하다가 늙어가는 어쩌면 가장 잔인한 미래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 B 퍼펙트 스톰입니다. 운이 나쁘면 터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죠. 트럼프가 관세 폭탄 던지고 중국의 반도체 덤핑치고 한국 부동산 PF가 터지는 3연타가 동시에 오는 상황. 이때 환율은 1,600원, 1,700원을 단숨에 돌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본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코스피 깨지고 코스닥 깨지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게 오면 준비 안 된 사람은 그냥 길바닥에 놔앉는 겁니다. 시나리오 P가 터지면 달러 가진 사람은 왕이 됩니다. 원화 자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비싸진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헐값에 나온 아파트, 주식을 줍줍하는 거죠. 부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잖아요. 준비된 자에게는 이 시나리오가 인생 역전의 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피해자가 될래요? 아니면 기회를 잡는 사냥꾼이 될래요? 세 번째 시나리오 C 기적의 반등입니다. 미국 경제가 갑자기 꼬꾸라져서 연준이 금리를 팍팍 내리고 한국 반도체가 다시 초격차로 세계를 씹어먹는 경우죠. 이러면 환율이 다시 1,200원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와 다행이다.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망할 확률이 높을까요? 한국이 힘들 확률이 높을까요? 희망회로 돌리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나요? 냉정하게 봤을 때 환율이 떨어져서 우리가 웃을 확률은 고작 2할 정도입니다. 반대로 환율이 유지되거나 더 올라서 우리가 힘들어질 확률이 8할입니다. 10번 싸워서 8번 지는 싸움에 전 재산을 거시겠습니까?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죠.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당연히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신 분들 혹은 자녀 유학 보낼 계획 있으신 분들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오면 인생 계획 다 무너집니다. 퇴직금 받아서 노후 준비해야 하는데 그 돈 가치가 반토막 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생존 전략이 필수라는 겁니다. 투자가 아니라 보험 든다고 생각하세요. 자동차 보험은 아까워하면서 왜 내전 재산 지키는 환율 보험은 안 드시는 겁니까? 만약 기적적으로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 아니냐고요? 네, 환차손 좀 보겠죠. 하지만 그때는 한국 경제가 좋다는 뜻이니까 여러분이 가진 한국 부동산, 한국 주식이 오를 거잖아요. 그 이익으로 환차손을 메꾸면 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헤징이라고 해요. 어느 쪽으로 가도 내 자산을 지킬 수 있게 양방향으로 걸어두는 거죠. 이게 진짜 고수들의 방식입니다. 근데 그래서 당장 뭘 사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행동 지침 3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이것만 따라 하셔도 밤에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생존 전략 첫 번째, 매직 넘버 30%를 기억하세요. 전체 금융 자산의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달러 자산으로 채우십시오. 달러 예금, 달러 RP, 미국 국채, 미국 주식 뭐든 좋습니다. 달러로 표시된 자산을 가지세요. 환율이 미친 듯이 오르면 이 30%가 나머지 70%의 원화 자산 하락분을 방어해줄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가 될 거예요. 두 번째, 분할 매수의 원칙입니다. 오늘 영상 보고 야, 타 바꿔.
하고 한 방에 환전하지 마세요. 그건 하스나 하는 짓입니다. 지금 좀 사고 혹시 조금 떨어지면 더 사고 정보 좀 뚫으면 풀타기 하고. 이렇게 시기를 나눠서 사야 평균 단가를 맞출 수 있어요. 환율은 신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대응하는 자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세 번째, 한국 부동산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 원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유동성 확보가 안 되잖아요. 집을 당장 팔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추가로 대출받아서 집을 늘리는 건 정말 신중하셔야 해요. 환율 오르고 금리 튀면 이자 감당 못해서 경매 넘어가는 집 쏟아질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 즉 캐시플로우를 쥐고 있어야 버팁니다. 여러분, 2026년은 대한민국 경제의 변곡점입니다. 선진국 뽕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가난해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대안이 보입니다. 정부가 해결해 주겠지, 언젠간 좋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는 버리세요.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각자 도생이 내 글자를 가슴에 새기세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좀 무섭게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공포를 팔려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하라는 예방주사를 놓아드린 거예요. 예방주사 맞을 때는 좀 따끔하고 아프지만 막상 병 걸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이 따끔함을 잊지 마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 환율 때문에 공중분해되면 얼마나 억울해요.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의 돈, 달러에 편승하세요. 그게 약소국 통화를 쓰는 국민이 살아남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존심 상해할 필요 없어요. 이게 냉혹한 자본주의 생태계니까요. 안 될 경제는 언제나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주변에 아직도 원화만 붙들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 친구를 구하는 생명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지만 여러분의 달러 투자는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됩니다.